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준석 후보 스스로도 검증을 받아야 될 후보고, 네. 그러니까 과거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관련된 이 뭐 접대 이야기부터 쭉 진행되는 스토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론조사, 그러니까 뭐 총선 때 뭐 노원 나갈 거냐, 대구 나갈 거냐 이런 네, 걸 뭐 네. 준석이를 위해서 뭐 몇 개를 더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강혜경 씨 하고의 뭐 대화 내용이라든지 네, 뭐 네.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이미 공개된 것들이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의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미 그 말한 바 있고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 언론에 네. 대해서 이런 얘기도 그러더라고요. 했어요. 취재 언론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되고 네,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네. 아닌가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제대로 된 금액을 줬는가. 그렇죠. 세 번째는 누가 줬는가도 그렇죠. 사실은 그 중요한 여론조사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는가. 이른바 바이어스가 들어가지 예. 않고 인위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금액을 제대로 줬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거래도 존재하는가라는 예.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준석의 필요에 의해서 야, 한 번 더 해달라고 한다. 지금 노원 쪽에. 그런데 그것을 외형을 어떻게 꾸몄냐면 다른 이 명태균 씨랑 가까운 이제 그 언론사가 의뢰를 주는 식으로 다루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표했는데 이걸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요. 결과몫이 안 좋으니까 언제 올릴까 했더니 일부러 뒤늦게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두 사람 지금 개혁신당 측에서도 우리가 의뢰 준 적 없다. 명태균 씨도 내가 자체적으로 돌렸다고 하는데 믿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이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제 명태균 씨 기술이 여기서 쓰였다. 그렇죠. 그렇다면 쓰이는 과정 속에 이준석 후보는 뭐 없냐. 그러니까 자신의 의뢰,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어떻게 줬으며 그리고 그 정당했던 것이냐.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이번에 왜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온 허은하 전 대표라든지 김영남 의원 등의 증언에 따르면 개혁신당 내에서 그 자금이 운용되는 형태도 굉장히 기이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검증 대상이 될 텐데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또 SNS상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 이수정. 정말 놀랍더라고요. 예. 좀 안타까워요. 이수정 전 지금 당협위원장이시죠? 그 수원 지역에. 수원에. 예. 근데 이분은 진짜 그렇게 엉터리 사실도 아닌 것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비싹하고 지금 완전히 곤경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들이 모두 병역 면제다 뭐 이런 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SNS에 올렸다가 완전 거짓말. 사실관계가 아니니까 한 10분 만에 내렸어요. 그 두 아들도 다 이제 면제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특히 뭘 써놨냐면 그 심리적인 정신질환이 있다는 식으로 써놨어요. 본인이 또 관련 근데 본인 심리학과 전문가잖아요. 나왔잖아요. 연대 심리학 심리학과 전문가. 나온 사람인데 저는 이수정 교수를 여기 교수 되기 전부터 원래 알았어요. 우리가 제가 심리학 박사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 학회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고. 그러면 그 심리를 한번 분석해 주세요. 아니 이분이 지금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자기가 수원에서 떨어진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 대파 논란 때문에 아주 망신을 심하게 당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니까 그 모든 화가 사실은 다 이제 민주당 쪽에 지금 가 있고 이재명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짝대기처럼 보이는 것만 봐도 화가 나는 건가? 아무거나 그냥 막 질러대고 현수막에 그 구분선. 그 구분선을 막 1이라고 써놓고 그리고 그 지금 헛발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2주 전인가요? 그 민주당 네. 의원들이 그 젓가락 들고 찍은 네, 사진 그것도. 그걸 가지고 또 다르게 지금 그게 해석을 5월 한 거죠. 13일자 그러니까요. 그냥 의원들 박주민 의원이랑 전현희 의원이랑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1번 찍어달라고 이제 하려고 퍼포먼스 비슷하게 그냥 자기네끼리 밥 먹다가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번에 그 논란에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니까요. 한번 정말 자기야말로 숟가락 한번 얹으려다가 아주 정말 망신을 톡톡히 당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한 3차례 4차례 반복되니까요. 그 셀럽 또는 뭐 이벤트, 스토리텔링 정치, 우리 사회에서 정치에서 한번 휴머라 쳤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치 제대로 잘한 적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안철수 의원. 예. 뭐 그 사실 정치는 정치적 식견, 정치적 경험, 정치적 훈련을 통해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종합적인 예술이에요. 그렇게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와서 정치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국가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다음에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건지 자기 분야의 전문성만 있다. 협소한 시각으로서 그게 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위준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지지층들의 이야기가 가장 옳고 내 지지층들의 이야기를 나는 잘 대변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편협한 오만함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정당 엘리트들은 던져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좋은 교보제가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시민들도 유권자들도 그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유명인이 나오면 오히려 관심 더 갖고 오히려 뭐 그렇죠. 일종의 인기 투표 같은 느낌도 있었던 것이고 그랬던 것이 그 뭔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필터를 한번 걷어내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방법들도 요새는 뭐 온라인 세상이 뭐 워낙에 다양해졌잖아요. 아니 저는 그리고 이수정 교수는 교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쓴 글이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문제지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글 써서 올리면 안 돼요. 네. 뭐라고 썼냐면 남성 불구라고 썼어요. 그런 온 가족이 남성 불구인 것처럼 써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특히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거 아닙니까? 네, 프레스의 팔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남성 불구라고 쓰면서 혐오하는 얘기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 쓰는 표현이 아닌데. 너무 정치적으로 미쳤어요, 올바르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정치해야 되는 인식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저는 플랜카드 이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제 눈에 그 일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뭘 문제 삼은 거야. 근데 아니 진짜 이게 약간 가림막 같은 게 구분선이죠. 구분하는 선을 갖고 왜 일자를 성관이가 이렇게 넣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상적 사고는 아니다 이런 생각. 그 기상 캐스터가 옛날에 옆에 1번 숫자 1 그거 미세먼지 그거. 뭔가 거기에 이상한 강박 같은 게 있는 건 아닌가. 일에 대한 굉장한 공포. 그러니까 장유민 변호사도 파란색 옷 입고 다니지 마요.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네요. 그래서 빨간색, 나 분홍색 입고. 생각이 깊어요. 맞아요. 두 번 생각하면은 다 안 입었을 텐데 한 번 생각해서 둘 다 본색 파란색이잖아요. 처만 나 오늘 까만색 입어서 처만. 리사 다 입은 색깔이 파란색이야. 그렇게 문제 삼을 수 있겠네. 문제 되겠는데.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이거 공정하지 않다고. 아무튼 저희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순화시켜주고 있다는 거. 저기 의자 표시도 파란 표시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파란색이에요. 진짜 한결에 정신 차리세요. 저 뭐 다른 필터라도 앞에 뭐 하나 씌워봐 지금. 물도 봐. 꼭 뚜껑 파라고 사가지고 왔어. 그래요 진짜. 빨간 뚜껑 물 충분히 있을 텐데. 있긴 있지 분홍색. 소주 빨간 뚜껑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로 마련해 그게 좀 주세요. 맞지. 그게 또 간이 맞아. 그 끝으로 저기 홍준표 전 시장도 벌써 끝이에요. 정말 우리는 너무 쉽게 돈을 버네. 홍준표 전 시장도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 탓 마라, 이준석 탓도 마라, 누구 탓도 하지 마라. 아이스 에이지에 대비해라. 박근혜 탄핵 때는 용케 살아남았다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 말이 진짜 맞는 게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 김종혁 전 최고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를 자기네 거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당원들에게만 돌리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실 여론조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인 것처럼 당원들한테만 하는 건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당원들에게만 한 거였대. 근데 처음에 그걸 사람들이 몰랐다가 너 어제 여론조사 받았다며? 나도 받았는데 얘도 받았는데 다 당원들만 그렇게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 여론조사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냐 해가지고 이게 드러났다는 확인이 됐고 거예요. 이기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만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닌데 여론조사를 왜 했냐 당원들을 대상으로 그 당협위원장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누구를 지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김종혁 전 최고에 의하면 당내에서도 그 얘기는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대선 끝나고 나면 당권을 잡기 위해서 성향 분석해가지고 어디가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다시 재편하려고 하는 것으로 자기는 보인다는 얘기였어요. 결론은 이들은 지금 현재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당권 잡으려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 당권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향후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유지가 될 것이냐? 그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내에서 너무나 이제 극명하게 갈라서 있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동시에 지금 같은 당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대선 선거운동이 아니라 전당대회 선거운동이다. 자기 선거운동. 라는 지금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의힘 법적으로 위헌 정당이 돼서 해산되지 않는 한 해산하거나 깨질 힘도 없는 정당이에요. 이제는 해산이나 깨지는 것도 정치적 역동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역동성도 없고요. 국민의힘 가보면요 권영세나 권성동 이런 사람 평판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중들 국민들과의 소통의 문제, 당원들과의 관계 이런 거 중요치 않아요. 주요 정치 엘리트들 의원들끼리의 인맥 구조, 그다음 사람 좋네, 술 잘 사네,
그 사람 매너 좋네. 이게 정치의 중심이 돼 있지. 정책이라든가 국정 운영, 노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 사실은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아니고 그냥 권력 추종 중인 기회주의 정당인 거야. 그 한동안 저 국민의힘 그리고 그 전신들을 웰빙 정당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렇게 불렀던 때가 있었죠. 예. 이제는 왜는 모르겠는데 빙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존재의 예. 존립 자체가.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웃긴 얘기 들었는데 실제 그 국민의힘에서 돈 쓰려고 이제 선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요. 100억을 이미 한덕수를 위해서 써놨대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후보가 될 거라고 한덕수 보고. 후보가 될 거라고 보고 홍보물 같은 데다가 한덕수 이름 박아놓고 뭐 옷에다가 한덕수 이름 박아놓고 이렇게 돼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아직 안 썼으면 그 돈을 전용해가지고 김문수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 김문수를 위해서 쓸 돈이 이미 한덕수를 위해서 100억 가량이 나갔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200억 얼마 정도를 이렇게 예산내서 바꿔놨다가 그중에 100억 정도가 나가버렸으니 실질적으로는 돈을 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김문수 후보 이 대선 유세 관련해가지고 썰이에요, 썰. 썰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확실하든 확실하지 않든 좀 그래 보인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야, 이게 만약 이거 되게 사실이면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 달쯤에 당근이 엄청 풀리겠는데? 아니 이름 적혀 있는데 뭐. 그래도 레오템 아니에요? 못 산다래. 그 레오템이라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야, 그렇잖아요. 그 세계에서 유례 없는 후보였지 않습니까? 새벽 3시에 공모해가지고 후보됐던. 레어템이긴 하네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거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설이에요, 않습니까? 설. 네. 돌아다니는 이야기니까. 자, 오늘 1부 노영희 변호사 말씀처럼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오늘 2부는 민주당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출연하시는 찬스 인터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 이미 와 계셔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노영희, 장윤미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